안녕하세요. 테드레 입시의 제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많고요.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 과정 역시도 길고도 엄격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최소 11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니만큼 그만한 각오와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래에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는요, 대학에서 프리메드라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이 프리메드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리메드 과정을 택한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전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그 의예과 시스템에서 보면은 본과 이전에 예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입시 전공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한국과는 달리요, 프리메드는 전공이 아닌 하나의 학습 트랙으로서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의과 전문대학원, 즉 메디컬 스쿨에서의 그 리퀘어먼트 요구 사항과 학생의 학부 전공 요구 사항만 졸업시까지 완료를 하신다면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메디컬 스쿨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메디컬 스쿨들이 요구하는 프리메드 과정 중에 필수 과목은요,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BCPM, 바이오, 캠, 피직스, 매스가 포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는 2 semester with lab, 그러니까 랩이 포함된 2학기인데요. 보통 이 정도면은 2배죠. 일반적인 과목에 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 1년 과정에 8시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직스도 마찬가지로 2 semester with lab이고요. General chemistry 마찬가지고, organic chem도 마찬가지입니다. biochemistry는 1 semester고요. English 2 semester, math 2 semest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statistics나 psychology, 그리고 작문, writing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메디컬 스쿨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대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대학들의 그 프리메드 프로그램에는요, 그 메디컬 스쿨 진학을 위한 전문 카운슬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셔서 그 조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는 게 보다 편리하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리메드 추천 과목이 있는데요. 메디컬 스쿨 입학 요강에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앞서 말씀드린 requirement 코र्스들이 있지만, 이 밖에 필수는 아니지만 수강해두면 가치가 충분한 recommended 코र्스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과목들은 메디컬 스쿨별로 따로 권장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죠. Generics, 그러니까 유전학 과목도 있고, Statistics, Calculus, Ethics, Public Health,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그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이죠. 그리고 Psychology, Sociology,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메드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메드 학생들이 택하는 전공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Biological Science, 생명과학 쪽이죠. 사실 메디컬 스쿨 지원자들의 절반 이상이 학부에서 바이오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메디컬 스쿨 입시에 있어서의 요구 사항과 그 요구 과목들, 리퀘어먼트과 전공 과목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서 시간적인 부담이 훨씬 적어지게 되겠고요. 또 다른 부수적인 리소스도 많이 생기게 되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또는 또 다른 피지컬
사이언스 과목 계통들 전공자들인데요. 프리메드 과정의 필수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PM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외의 다른 자연과학 전공들은요, 일반적으로 프리메드 필수 과목과 일치하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전공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같은 장점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이콜로지나 이코노믹스, 소셜 사이언스 전공자들인데요. 사실 사회과학 계통 전공자들은 메디컬 그 스쿨 지원자들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을 하시는 분들의 전공에서 메디컬 스쿨 리퀘어먼트과 중복되는 과목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선택 과목을 이러한 의대 필수 과목으로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시간상으로 매우 부족하고 매우 바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Math나 Statistics, 그 수학 관련 전공자들이 있는데요. 수학이나 뭐 응용 수학 또는 통계 등의 수학 관련 전공자들은요, 의대 지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전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의대 지원자들 중에서 그 이 수학 전공자들이 가장 높은 MCAT 점수와 GPA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률로 보면은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인문학 계열이나 또는 심지어는 예술 계열의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메디컬 스쿨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학 초기에 뭐 생각을 하셨다면 시간이 벅차긴 하지만 선택 과목과 여름 학기 등을 이용해서 필수 코스들을 수강하겠지만요.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에 졸업 전에 모든 리퀘어먼트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졸업 후에 일부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그 프리메드를 위한 포스트백 과정을 통해서 완료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하실 그 시기가 되면요, 일반적으로 MCAS라고 불리는 통합 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요, 이후 대학들로부터 2차 지원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1차에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1, 2차 원서 접수 시 혹은 뭐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모두 성적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MCAT 점수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그 메디컬 스쿨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GPA와 MCAT 점수일 텐데요. 상위 대학의 평균 GPA와 MCAT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NYU 같은 경우에 3.97 GPA의 평균 MCAT 점수 523점을 받고 있고요. 메이오 클리닉 같은 경우에 3.94 GPA에 521점,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는 3.9 GPA에 52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요, 최상위권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3.6에서 3.7대의 GPA와 510점대의 MCAT 평균 점수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3.5 이상의 GPA와 500 이상의 MCAT 점수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그나마 원서 접수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요즘 트렌드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1차 원서, 즉 프리머리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2차 세컨더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에세이가 요구가 되는데요. 특히 2차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제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의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오늘날 자신을 만들게 된 그런 사건이나 열정, 경험, 성취 등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추천서인데요. 대학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 그 3개 정도의 추천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과학 분야 교수님들로부터 2개의 추천서를 요구하게 되고요. 비과학 분야에 1개의 추천서가 요구가 되는데요. 이 밖에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시던 대학에 만약에 공식 프리메드 커미티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에서의 여러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그 커뮤니티의 평가가 담긴 커뮤니티 공식 편지가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에 대해서도 적어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의과 대학원들은 여러분들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특히 연구 활동이나 임상 경험, 자원 봉사 등과 포함된 그러한 관련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들을 보기를 원하죠. 학부 기간 중 상당 기간을 랩에서 연구하거나 병원 등에서 쉐도잉 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학부 학생으로서 병원 내에서의 그 임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요. 요즘에는 뭐 사실 랩에서 시간을 더 쏟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의사도 사람인지라 이와 같은 의료 활동 이외에 취미 등 다른 활동들도 요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아무래도 의료 관련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프리메드를 위해서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개인이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려진 명문 대학들이 의대 진학에 당연히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반면에 뭐 본인의 능력과 비교를 해서 GPA를 생각하면 오히려 경쟁이 덜 심한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프리메드 과정 학생들을 위한 전문 어드바이저나 프리메드 커뮤니티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쉽고요. 필수 과목을 위한 다양한 강좌는 물론이고 연구나 실습을 위한 시설 등이 모두 잘 갖춰져 있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의대 진학에 위한 그런 첫걸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